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영상 몇 개 올렸었죠. 환율 전쟁이 우리 증시의 호재인 이유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영상도 한 한두 편 정도 올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사실 이게 이 정도 얘기로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채권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채권이나 뭐 이런 금리 이쪽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금융시장 전체의 큰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어, 그 중국과 환율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 호재인 점에서 좀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좀 글로벌하고 좀 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뭐 PPT 같은 거를 제가 만들긴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장중에 주식 봐야지 PPT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메모장에다가 쭉 써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거 내용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죠? 금리 인하했죠? 어제 뉴질랜드 금리 인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율 전쟁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붐을 갖고 올 겁니다. 어제 뉴질랜드가 첫 스타트를 제가 봤을 때 끄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제 원화가 좀 움직였다고 하죠. 솔직히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뉴질랜드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환율에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기자들이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에 요즘에 그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금리 인하가 그 옛날에 했던 금리 인하들, 그러니까 2011년이나 뭐 2008년도에 그때 나왔던 금리 인하들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2011년, 2008년 이때의 금리 인하는 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기업들이 도산한다, 은행이 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이나 은행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측면이 큽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요. 뭐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듯이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방하는 성격의 그러한 금리 인하를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2008년, 2011년에는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면은 진짜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은 항상 개박살이 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연준 입장에서 보면요, 추가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 꺼리고 있냐? 일단은 그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다 있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맨날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어서 대놓고 외치고 있어서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내가 굴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치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뭐겠어요? 그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물가 안정과 실업률 관리입니다. 요거 두 개가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인데, 근데 실업률은 그러니까 지금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만큼 뭐 어떤 물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 좀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연준의 50bp,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2.25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2.25인데요. 원래 레인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2.25인데 이거를 50bp, 그러니까 1.75까지 인하하는 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그 미국 10년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어제 저녁에 저점이 1.595까지 찍고 왔습니다. 약간 원래 언더슈팅, 오버슈팅은 시장에서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어쨌든 큰 의미가 없다고 치고, 이 정도 레벨까지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좀 보시면 어쨌든 1.7대죠. 10년물 금리가 1.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1.7대까지 50bp는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예요. 그 10년물 금리가 급락하면서 지금 현재 2.25죠. 기준금리가 2.25인데 이 기준금리보다 한참 50bp나 지금 더 10년물 금리가 낮아져 버렸죠. 이렇게 되면 뭔 얘기냐면요, 이게 그 금융위기의 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시면요, 뭐 사실상 요게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기준금리하고 10년물 채권금리하고 스프레드를 쫙 살펴보면요, 10년물 금리하고 미국 연준 기준금리하고 이게 역전이 됐을 때는, 금리가 역전이 돼 버렸을 때는 항상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항상 그 뒤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경제 위기가 나곤 했었습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지금 금융위기가 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지금 연준이 뭐 QT라든가 이런 좀 잘못된 좀 이런 정책, 진짜 경제 자체가 안 좋아갖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기보다는 어떤 연준의 정책 미스로 인해서 연준이 QE, 그죠?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채권 시장을 직접 주물럭거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나타난 시장의 이상한 점인데요. 연준이 채권 시장을 주무르다 보니까 잘못 주물려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채권 금리들이 조금씩 역전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요게 금융위기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좀 덜 갖춰지기도 했고요, 위기가 나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연준도 알아요. 연준도 이제 이거 우리 기준금리보다 10년물 채권금리가 훨씬 낮아졌네, 이거 위기네, 위기 라는 생각을 어쨌든 하게 되긴 하고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가 안정과 실업률 관리라는 목표의 금리 인하나 어떤 완화적인 정책 추구하는 게 지금 부합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중순에 지금 FOMC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17일, 18일이네요. 그죠? 9월 17일, 18일. 지금까지 한 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은 상황인데, 한 달 남았죠. 그죠? 한 달 반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겁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한 달 반 동안 10년물 금리나 이런 걸 보겠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 금리는 언더슈팅이 나와서 1.7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1.7대까지 내려온 이 금리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에 다시 금리가 2대로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있는다면은 연준이 좀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 9월 중순까지 이런 금리 상황, 이 10년물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비정상적인 게 계속 지속되면은 9월 달에는 어떤 조치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조치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상황이 한 달 반 동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 이겁니다. 이게 어쨌든 연준은 더 완화적으로 갔지 긴축적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 전쟁하고 있지. 더군다나 연준이 조금 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돌아서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를 불러올 겁니다. 그죠? 달러 약세를 불러오고, 더군다나 지금 미중 환율 전쟁까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신흥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흥국들도 분명히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긴 할 겁니다. 뉴질랜드가 스타트를 끊었고,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텐요.
자,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강남의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걔네가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그 대출 규제 조여놓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강남 쪽 부동산, 하여튼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눌림목 1년 나온 거다. 2017년 18년에 집값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눌림목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거 지금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뭐 하여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흐름으로 어쩌면 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은 뭐 하여튼 부동산 이런 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건 어쨌든 부가적인 거고, 어쨌든 근데 그 미국이 완화적으로 나서서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나라가 신흥국들이 아무리 날고겨도 무슨 조치를 취해도 신흥국 통화 강세가 하나의 전반적인 전 세계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란 얘기는 2006년, 2007년, 2008년도처럼 신흥국 버블과 어떤 원자재 버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적어놓고 얘기하니까 좀 편한 것 같네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좋겠죠? 얘가 뭔 얘기할지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쭉 떠들어 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뭐 제 시나리오예요. 어디까지나 제 시나리오, 실제와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여기서 또 파생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만들어서 하여튼 투자에 잘 활용들 해보십시오.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은 뭐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저점 테스트 훌륭하게 잘 끝낸 것 같고요. 252 정도 갔다 왔나? 그죠? 252.5 찍고 현재 아래 꼬리 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양호하다. 만기주 현재 10시 반 정도까지 빠졌고요. 중국장 개장 전까지 일단은 뭐 주식이 좀 밀린 셈이죠. 만기주는 돌아온다. 만기는 돌아온다 라고 했으니까 오후에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